예, 반갑습니다. 또 이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9월달이 되니까 좀 선선하게 걸었습니다. 참 계절은 자꾸만 이제 바뀌어 가는데 이 참 큰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딸자식 결혼시키는데 팔 걷어붙이고 나서라고 나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딸자식 결혼시키는데 팔 걷어붙이고 나서라. 물론 뭐 딸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또 우리 아버지들은 옛날에 결혼식을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우리 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다들 일찍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연애 결혼이 아니고 중매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중매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중매 결혼보다도 어떻게 보면 강제 결혼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부모가 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어느 집에 교수가 있으니까, 즉 딸이 있으니까 같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혼식에 뭐 연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바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대부분의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즉 부모나 아니면 동네 어르신이나 또한 집안의 어른이 결혼해라 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습니다.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랑은 어떻게 보면 신부 얼굴도 못 본 채 바로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대부분이 이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들의 결혼 방식이었습니다. 뭐 옛날에도 이 연애 결혼은 있었습니다. 연애 결혼은 있었지만은 연애 결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냥 뭐 위에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결혼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동남아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도 지금 대부분 그런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나를 잡아가지고 그냥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라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도 이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 한 30% 정도, 이 30% 정도는 집안 어른들이 나서서 연을 맺어 주었습니다. 내 친구 누구 딸이 있는데 가서 이제 둘이서 결혼해라,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맞선을 봅니다. 맞선을 보고 뭐 조금 사귀다가 대부분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연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부모의 의견을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디에 좋은 아가씨 있는데 가지고 한번 내일 한번 설 한번 본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해주면은 뭐 좀 만나보고 한 두 번 만나보고 아예 부모가 날짜를 잡습니다. 본인이 의사는 관계 없습니다. 언제 날짜 잡았으니까 결혼해라. 그러면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30%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한 70%가 이제 막 연애도 하고 뭐 이렇게 중신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아프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서도 30%는 부모가 짝을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시대의 결혼 풍습과도 아파트 한 채 뭐 부모 뭐 이렇게 노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뭐 차도 뭐 벤츠나 BMW는 돼야 돼. 뭐 연봉도 1억 돼야 돼. 그런 거 없었습니다. 짝은 우리가 지어준다. 사는 건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사고방식이었고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대에서는 많은 이렇게 부부들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가 연을 맺어주는 확률은 한 5%나 될란가요? 뭐 많이 잡아봐야 한 7, 8% 정도밖에 안 잡힌다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연을 맺어줬다 할지라도 이 연애 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뭐 기본 1, 2년은 기본이지요. 연애 기간이 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대방이 좋은 점보다도 단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모가 맺어주는 연애의 7%라고 많이 잡아서 한 7%라고 볼 때 그 안에서 또 절반은 깨집니다. 이런 면에서 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뭐 학벌도 낮고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뭐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밤일을 해보니까 들어가면 쌉히고 뭐 재미없다. 그래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뭐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이렇게 연을 맺어 주어도 사실 뭐 그 연이 이 닿을 확률은 또 절반 이하로 또 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지금 기혼자에 있습니다. 우리 기혼자들은 지금 나는 대단히 비겁하고 대단히 책임 회피적이며 너무 세상 물정에 빠삭해버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상명하복이 이 속에서 대부분 살아왔습니다. 상명하복.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대를 가도 상명하복이고 직장에 가도 상명하복입니다. 또 직장이 아닌 이렇게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또 업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업계의 눈밖에 나면 안 되는 그런 이 조직 속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 같아도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수레바퀴 속에서 들어가 있는 거. 아마도 사법부 계통이 아마 대표적인 계통이 아닐까 내 이래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지배자의 눈밖에 벗어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을 회피하고 도전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곧 공경과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집단에서 왕따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성세대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변하지 않고 과거에도 변하지 않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란 게 뭐냐? 바로 자신의 딸이 나이를 먹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불리는 것, 암컷이라고 불리는 것, 여성이라고 불리는 것, 이러한 것들은 그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나이는 어디까지냐? 나는 40까지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기준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폐경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폐경을 45세로 나는 규정을 합니다. 45세 전후입니다. 요새는 50도가 가끔 애를 낳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 내가 내리는 기준은 한 45세 정도입니다. 그리고 45세 정도 되면은 모든 여성들이 아마 폐경이 시작됩니다. 물론 빠른 여성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40세로 규정하는 것은 4, 5년은 남은 것이지 그게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돈으로만 따지면 우리 기혼자에서 여러분들은 돈으로 참 모든 세상에 많이 따지는데 이 폐경을 돈으로 따질 것 같으면 자본금을 다 깎아먹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 40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혼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발벗고 나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짝고 아들이 짝을 먹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발벗고 나서야 된다고 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못 맡겨. 이 애비애미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이유 없어. 만약에 이 애비애미가 저쪽에서 무슨 하나 데리고 오고 저쯤에 가슴 하나 데리고 왔을 때 너희들이 거부하면 집에서 나가. 있지 마. 꼬라지 뻗기 싫어. 그리고 일체의 지원도 없어. 집에 발도 담그지 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가서 죽든지 사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
일이라는 생이 일이라고 하는 게 아들 자식 딸 자식 대학교 보내고 좋은 데 보내고 뭐 돈 잘 벌고 뭐 이런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끝은 어디냐? 그것은 이 딸 자식이나 아들 자식이나 이 자식들이 짝을 맺어서 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다음 생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 또 이 아들 자식 딸 자식들이 또다시 아들 딸을 낳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둘이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기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들 자식 딸 자식이 나이 40이 돼도 시집을 못 갔으면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시집 안 간 놈 있나? 어디 장가 안 간 놈 있나? 이걸 찾아서 쇄신이 발휘 되도록 뛰어댕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 나이 남자 나이 35, 36이 넘어가면 하루하루가 총알처럼 가버립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이제 학교 보내주고 내가 다 키워줬으니까 알아서 할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부모가 연분을 맺어주면 저들이 잘 살면은 저것 탓이고 못 살면은 부모 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자신이 잘 되면 다 지가 잘나서 살다 잘 된 것이고 못된 것은 누구 탓을 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 탓 안 합니다. 누군가를 탓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 신랑이 꼬라지 보기 싫고 마누라가 꼬라지 보기 싫고 내가 왜 이래 됐을까? 결국 부모가 정해준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책임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까지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학교 보내고 좋은 지역까지 만들고 짝까지 지어줬는데 그때부터 너가 알아서 해야 될까 아이가? 와 부모 탓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모가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나간 그런 남녀를 왜 부모가 책임을 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시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래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또 나중에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요.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에 이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봐야만이 압니다. 이게 과연 내 짝인지,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지,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을 사람인지 떡을 쳐봐야 합니다.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여자 정말 예뻐. 이 여자 정말 좋아.
그리고 이 여자 못 봐도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성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좋은 차를 원하고 좋은 아파트를 원하고 시부모 노후 대책을 따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수치로 짝을 찾는 게 아닙니다. 참 이것도 하고 그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합니다. 물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혼자 여러분, 세상에 일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일이 수월한 게 있던가요? 아내 일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아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밤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하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신혼 첫날밤에 징역 3년을 어쨌든 잘 피해가시고 또 신혼 4회차에 부부관계하면 강간미수가 돼가지고 동종업계 취업금지 고지 의무 신상공개 이런 것들을 또 잘 피해가시고 그리고 또 피해가다 보면은 이 마누라하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또 부부강간죄를 또 피해가시고 이래 피해가고 저래 피해가려고 하면 대단한 회피 기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피 기동 능력 많이 기르시고 어쨌든 간에 또 순사가 또 집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조그만 개도 한 마리 드시고 또 문단속도 잘 하시고 어쨌든 간에 밤이고 낮이고 이렇게 많이 좀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아야 애를 낳지요. 안 박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참 이 부부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부가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뭘 박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박아야 됩니다. 박는 횟수만큼 사랑이 깊어지고 박는 횟수만큼 애정이 깊어지고 박는 횟수만큼 사랑이 넓어집니다. 부부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기혼자 여러분, 많이 피곤하다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내 이 청춘 남녀들이 치는 떡이 도대체 뭔 떡인지 내 도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점심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또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이래다 떡을 치고 저래다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치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재밌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내 도대체 뭘 박는지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내 도대체 모르겠는데 참 기혼자 여러분들이 밤일을 못하는 걸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떤 간에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오후에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다시 밤에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그리고 또 자다가 새벽에 일나가지고 커다란 또 이 파이프 관관의 쉘이 박아싸니 밤도 낮도 없이 박아싸니까 건설회사 사장이 아마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예, 힘든 나라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들어갑니다.